네, 안녕하세요. 공기쌤입니다. 자, 오늘 수능 특강 레벨 3의 맨 마지막 단원 도형의 방정식 관련된 내용인데 여전히 평면과 구, 두 평면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레벨 3 첫 번째 문항 좀 볼 건데 우선 어떤 문항이냐면 어떤 평면이 있어요. 어떤 평면이 이 구를 잘랐습니다. 구를 잘라서 원이 생겼고요. 이 원을 이 아래에 있는 평면에 정사형을 내린답니다. 그 내렸더니 뭐가 됐다고 얘기했냐면 타원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타원이 됐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 원에 분명히 이런 지름이 있을 거예요. 이런 지름이 있을 건데 이 교선과 평행한 지름이 하나 있을 거고 이 원을 이제 아래에 있는 평면에 정사형을 내리다 보면 교선과 평행한 지름은 그대로 내려올 거예요. 그대로 내려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지름이 있냐면 이 교선의 수직인 지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교선의 수직인 이런 지름은 내려온다면 이제 어떻게 내려오겠냐면 이렇게 해서 짤막하게 내려올 거예요. 이렇게 짤막하게 내려오면서 여기 만들어지는 이런 도형이 이제 타원입니다. 이런 얘기를 이 문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타원에 초점이 생길 거고 이 초점 사이에 이제 어떤 거리를 구하라고 한다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보면 알겠지만 기존에 있던 요 반지름을 R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도 이제 반지름 R이에요. 근데 요 빨간색 반지름은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대로 내려오는데 여기 이제 파란색 반지름은 요 두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곱해서 내려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짧아지고 그것이 단축을 결정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만큼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존에 있던 R 값에다가 코사인 값을 곱해서 내려오니까 이게 짧아져요. 기존에 있던 R보다는 짧아지면서 요만큼이 단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확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옆에다가 좀 그려볼 건데 간단히 한번 보면은 요렇게 만들어진다 이거죠. 요렇게. 그 여기는 이제 그대로 R일 거고 요 점이 이제 R 코사인 세타가 된다 이겁니다. 그럼 뭐가 있을 거냐면 여기 초점이 하나 있을 거고 그래서 요렇게 이어볼게요. 근데 우리가 타원 공부할 때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여기랑 여기 길이랑 똑같다. 즉 장축을 반으로 끊는 요 R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 R이 똑같다 이거죠. 타원 정의에 의해서. 그 요만큼은 이제 R 코사인 세타니까 요만큼 길이가 우리가 충분히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요만큼 길이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서 피타고라스 쓰면 되니까 루트 자 B 빼기 제곱 R 제곱이고 요거 제곱하니까 R 제곱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요거 뭘로 묶여요?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R로 묶이면서 밖으로 나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R이 밖으로 나가면서 여기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돼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여러분들 뭐예요? 사인 제곱이지. 요게 사인 제곱이야 요게 사인 제곱인데 그러면 사인 제곱에 루트 씌웠으니까 우리가 R 사인 세타를 구하면 되겠더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요만큼 길이가 R 사인 세타예요. 근데 초점과 초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목적이 생겼죠. 몇을 구하는 거예요? 2R 사인 세타를 구하면 우리 문제는 끝난다 이거죠. 그럼 두 가지를 구해야 되겠네. 어떤 걸 구해야 되는 거냐면 이 구를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원의 반지름을 구해야겠네. 다음 두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사인 값을 구해야겠네. 그래서 요 두 개 연달아서 구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제 R을 구하기입니다. R 구하기. R 구하는 거 여러분들 연습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을 하나 그리고요. 사실 구죠. 그래서 중심이 있는데 중심이 0,0,0 그리고 평면 하나를 잘랐어요. 그 평면이 요 평면입니다. 요 평면이 뭐냐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2z는 3이라는 평면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거를 구해야 돼요? 구의 중심에서 평면까지 거리를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리 체크하는 거는 요 앞에 있는 제곱 그래서 루트 씌울게요. 1 더하기 4 더하기 4 이렇게. 다음 여기다 이제 0,0,0을 갖다 대입하는 거고 3은 넘어오면 이제 3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거리가 몇이 됩니까? 1이 되겠고요. 여기가 1이에요. 근데 기존에 있던 9의 반지름 몇이었어요? 2였죠? 그럼 요만큼이 잘린 원의 반지름이니까 루트 3이 될 것 같고 R은 루트 3이다.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얘기할 거 있었어요. 두 번째 얘기할 거 뭡니까? 우리가 두 번째 얘기할 거 여기다 해볼까요? 두 번째 얘기할 거는 두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사인 값이에요. 그러니까 두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논할 때는 법선 벡터죠. 법선 벡터. 그래서 기존에 있던 평면의 법선 벡터 1, 2, -2가 법선 벡터고, 요 녀석의 법선 벡터는 1, -1이 법선 벡터예요. 그래서 요거 스칼라 값이 몇이냐면 3이고요. 요거 스칼라 값이 루트 3이고 코사인 세타다. 요렇게 해서 만들어 올 수 있겠죠. 여기가 음수가 나올 때는 절대값을 씌워도 예각을 찾는 거니까 이제 절대값 하면 1 -2 -2 그래서 3루트 3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여기 3이니까 얘랑 약분하면 코사인 세타 값이 루트 3분의 1입니다.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코사인 세타 값 아니죠. 어떤 값이에요?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사인 세타 값이니까 사인 세타는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사인 세타는 루트 3분의 루트 2다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알맞은 값을 대입해 볼까요? 자, 2 곱하기 r은 루트 3이고 사인 값은 루트 3분의 루트 2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니까 초점 사이의 거리는 2 루트 2가 되겠더라. 요렇게 정리하는 문항이 레벨 3 1번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요거 정리 한번 해보시는데 여기 타원이다 했을 때 타원의 장축, 단축, 꼭지점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초점 구하는 거 요건 당연히 기본이고, 첫 번째 구와 평면이 자르는 내용은 이거는 수능의 단골 문항이니까 연습해놔야 되겠고, 두 평면이 이루는 각도 여전히 기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 통합적으로 공부하는 거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할까요? 자, 이번에 레벨 3 2번 문항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2번 문항에 보면은 A점과 B점 찍어줬고요. A점과 B점 찍어줬고, 그 다음에 요 AB를 지나는 직선 위의 점 PQ를 제시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AB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잡아놨으니까 직선 L을 구해야 되겠죠. 직선 L을 구하려면 방향 벡터가 필요합니다. 방향 벡터 필요하니까 방향 벡터 뭐가 될까요? 방향 벡터는 여기서 요거 빼도 되고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도 됩니다.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뺄까요? 그러면 1, 1,0 이렇게 되겠네요. 방향 벡터 찾았으니까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자, 1분의 자, 두 개 중에 마음에 드는 점을 활용해도 되는데 아래 거 활용할까요? 자, x고요. 자, 1분의 자, y-1이고 자, 0이니까 없으니까 자, 요점 통과한다 하면은 여기 근거 하나 달아줘야 되겠네요. z값은 항상 0입니다. 요렇게. 그래서 직선 위의 점 하나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좀 해결할 건데 보면 알겠지만 PQ는 L 위의 점이고 Z축 위의 점에 RS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PR은 L과 수직이고 PR은 Z축과 수직이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L하고 Z축의 다른 선분, 두 선분이 수직이라는 뜻은 뭐냐면 P와 R은 최단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최단거리다. 서로 수직인 거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L과 Z축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를 잡는 두 점을 P와 R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림을 좀 한번 그려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림 그려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X축하고 Y축이 이렇게 있고요. 자, Z축이 이렇게 이제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자, X 음수도 뽑아야 되니까 뒤쪽으로 만들어 갖고 자, 여기가 A점입니다. 여기가 1이고요. 다음 요쪽에 있는 거 0,1,0이 이제 B 이렇게 해서 여기가 1입니다. 자,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L이라고 하고 있고요. 요 L과 여기 있는 Z축의 가장 가까운 거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는 서로 수직거리죠. 따라서 요 원점과 여기까지 서로 수직거리가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만족하는 점입니다. 이겁니다. 따라서 요쪽에 있는 점을 P라고 부르고요. R은 원점이 되겠네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게 분석할 수 있어요. 근데 요 삼각형에서 조금 집중하자면 요 삼각형은 여기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 수선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체크하는 이 세 개의 길이는 서로 전부 다 같다라고 판단해 놓고 시작하는 거 맞죠? 그러면 요 RP 길이 먼저 체크해 놓을까요? RP 길이는 뭐냐면 여기가 루트 2고 2분의 루트입니다. 그래서 루트 2분의 1 이렇게 해서 RP 길이 하나 체크해 놓고요.
자, 이제 나번을 우리가 이제 분석해야 될 시간이에요. 나번을 분석해야 되는데 나번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나번 보면은 즉 Q는 이제 L 위의 점이에요. L 위의 점에서 S로 간 거. L 위의 점에서 S로 간 벡터가 1, 2, 3 벡터와 평행하다. 여기 실수배죠. 그러면 Q라는 점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Q는 L 위의 점이니까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 놨으니까 요거 T 표현 가능하겠죠. 그래서 T, T 플러스 1, 0이 되겠고 S는 어떻게 되겠어요? S는 Z축 위의 점이니까 0, 0, K 이렇게 잡아놓고 시작하죠 뭐. 그럼 QS라는 건 여기서 위에 거 빼면 되겠네요. 그래서 QS 벡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QS 벡터는 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K가 되겠고 요게 1, 2, 3과 평행하다 이렇게 논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1, 2, 3과 평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비율이 똑같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고 비율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니까 1분의 마이너스 t와 자 2분의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과 3분의 k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t 값을 구할 수 있을까요? 좌변으로 넘어가면 몇이 되겠어? 마이너스 2t가 되겠고 우변은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는 1이 되겠고요. 자, t가 1이다 보니까 요게 마이너스 1이 되겠고 k는 뭐가 되겠니? k는 마이너스 3이 되겠더라. 그래서 t는 1이기 때문에 q점을 잡을 수 있어요. q점은 몇 콤마 1, 2, 0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s는 뭐예요? 0, 0, 3이다. 다 구해냈습니다. 이제 다 구해냈으니까 부피만 잘 찾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부피만 잘 찾자. 자, 1, 2, 0이에요. 그러니까 1, 2, 0은 이 정도 있겠네요. 1, 2, 0. 그래서 요거가 직각삼각형이에요. 요걸 밑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0, 0,3이니까 아래 더 내려야겠네. 그래서 0, 0,3 이게 S입니다. 따라서 사면체를 이렇게 만들면 요게 높이가 되겠네. 그러니까 높이가 몇이 되겠어? 높이는 3이 되겠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만 구하면 되니까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 여기는 뭐예요? 원점과 1, 2, 0까지 거리니까 루트 5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까 구해냈듯이 루트 2분의 1이에요. 그럼 높이 구할 수 있지 않니? 자, 요 높이 한번 구해보자. 요 높이 어떻게 구할까? 요거 제곱해서 요거 제곱 빼면 되니까 루트 5-2분의 1이 되겠고 루트 2분의 3이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노란색 넓이 자 부피는요 자 2분의 1에 자 밑변 그 다음에 이게 높이죠. 루트 2분의 3 그 다음에 사면체의 높이는 전체적으로 3이었어요. 전체적으로 3이고요. 자 사면체 부피 구할 때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필수로 3분의 1 꼭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 요렇게 나누면요 몇이 되겠습니까? 4분의 3이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피는 4분의 3 이렇게 정리하는 2번 문항이 하나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어떤 벡터의 실수배. 그 다음 직선의 방정식이 나왔을 때는 어떤 t 표현, 직선 위의 점의 t 표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레벨 3의 3번 중에 이 내용 한번 풀어볼게요. 풀어보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문항 설명부터 좀 하자면 A, B, C라는 세 점 줬어요. 세 점 주고 이 세 점을 지나는 평면 위에 이 P점이 P점이 돌아다니는데 이 P점에 A, B 값을 제시를 안 했어요.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P점에 Z좌표가 고정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P점의 좌표가 A, B, 4 그러니까 P의 Z좌표는 항상 4라는 뜻이야. 이게 뭔 뜻이냐면 P는 Z는 4위의 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이제 할 건데 우리 수능에서 보면 Z는 4위의 점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단면화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단면적으로 문항을 그리는 거야. Z는 4라는 건 XY 평면과 평행한 평면이거든. 그러면 그거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Z는 4라는 게 직선으로 보이도록 여러분들이 쳐다보고 그리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Z는 4라는 평면 위에 P가 돌아다니고요. 이 P는 이 ABC 평면에도 돌아다니기 때문에 두 개의 교선 자체가 이제 P의 자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P의 자체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P의 자체인데
P가 이제 여기와 여기를 돌아다닌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직선은 몇 개의 점이 결정합니까? 두 개의 점이 결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 점하고 요 노란색 두 점만 잘 찾으면 P의 자취를 충분히 찾을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요 노란색 두 점을 어떻게 찾느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Z좌표들이에요. Z좌표들이 여기는 2, 여기는 5, 여기는 7. 얘 Z는 4와 무슨 관련이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또 그려놓은 게 이게 Z가 2이기 때문에 Z는 4라는 평면보다 분명히 아래쪽에 그렸고요. Z는 5기 때문에 Z는 4보다 위쪽에 그려놨어요. 얘는요 Z는 7이기 때문에 좀 더 위쪽에 그려놨죠. 이렇게 그려놓으면 여러분들 Z는 4까지의 이 수직거리를 알 수 있는데 이 수직거리는 얘는 2, 9, 4니까 이 수직거리가 2라는 걸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C와 Z는 4까지의 또 수직거리도 판단할 수 있어요. 얘는 Z는 Z 값이 5고 얘는 Z 값이 4니까 이 수직거리는 1이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에 요 B까지 요 거리도 판단할 수 있는데 Z는 7이에요. Z는 4까지의 수직거리 몇입니까? 3입니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닮은비가 성립을 해요.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니까 요 삼각형이 2대1의 닮은비를 갖고 있습니다. 2대1의 닮은비를 갖고 있다는 건 얘와 얘도 2대1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거죠. 2대1이다. 그러면 요 노란색 점을 찾을 수 있어요. 요 노란색 점은 A와 C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요 점을 M이라고 할게요. 그럼 M점을 찾아볼 건데 요 M점은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거냐면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다 이거죠. A와 C를 내분하는 점이기 때문에 이 C 플러스 A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M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볼게요. 자, 이거 3이니까 3분의 1 나가고요. 자, C에다가 2배 해야 되는 거니까 8,10이 되겠고 더하기 자, A값 그대로 더하면 되니까 1,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 이게 9,9,12니까 3으로 나누면 몇이 되겠어요? 3,3,4가 되겠더라. 이렇게 해서 M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M점은 몇이라고? 3,3,4다. 이거 어렵지 않다. 그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점을 N이라고 하자. 그럼 여기 분석해볼까? 요거랑 닮음이야. 하얀색 삼각형 두 개가 닮음이니까 요 두 개가 몇 대 몇 닮음이야? 3대2 닮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3L이라고 하면 여기는 2L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3대2 내분점이에요. 그래서 N점은 3대2 내분점이다. 3대2 내분점이다. 3대2 내분점이니까 여기에 3A 더하기 2B 이렇게 써야 되겠네. 3대2 내분점이다. 그러면 계산해보죠. 자, 5분의 1 앞으로 나갈 거고요. A에다가 3배 하시오. 3배 하면 몇이에요? 3,6이 되겠고. 자, B에다가 2배 해라. 6, 10, 14가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요. 자, 5분의 1 나가 있으니까 값까지 구해볼까요? 요게 9, 13, 20이에요. 그러니까 몇이죠? 5분의 9, 5분의 13, 4가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N점은 뭐가 된다? 5분의 9, 5분의 13, 4가 되겠더라. 이렇게 해서 다 구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구하는 거는 지워보고요. 자, 요 위에 이제 P점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요 P점이 돌아다니는 거다. A, B, 4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위에 P점이 돌아다닌다. 기억 P점에 어떤 이러한 게 성립하느냐. 요게 뭐예요? 요 세 점이 지금 한 직선에 있죠? 요 세 점이 한 직선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수배. 자, 기억법 한번 풀어볼게요. 자, 벡터 NM 하고요. 뭐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요. PM하고 어떤 평행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게요. 그러면 벡터 NM은 뭐예요? M에서 N을 빼야 되는 거니까 3에서 5분의 9 빼면 몇이 되겠습니까? 이게 5분의 15니까 5분의 6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에서 5분의 13을 빼는 거니까 5분의 2가 되겠네요. 0이고요. 실수배. 자, PM이라는 것은 M에서 이제 P를 빼야 되는 거니까 3-A, 3-B, 0이 되겠네요.
자, 이게 실수배 관계가 있다 이겁니다. 그죠? 이게 실수배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니까 일정한 배수 관계가 있다. 그러면 요거분의 요거 할까요? 자, 5분의 6분의 3 마이너스 a 요거랑 자 5분의 2분의 3 마이너스 b가 똑같아야 되는데 이거 뭐 같은 거니까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1이니까 요거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다 넘겨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3 마이너스 a는 9 마이너스 3b가 되는 거니까 3b 플러스 마이너스 a는 6이 되겠더라. 이렇게 만족하는 거네. 됐다. 됐다.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칠까요? 기억 동그라미 치고요. 자, 요번에는 또 뭐가 있어요? P가 AB 위에 있다. P가 AB 위에 있다. AB 위에 있다. 그럼 여기가 P잖아. 이미 구해냈는데 이게 A고 이게 B야. B에서 A 빼면 1이다. 아닌 것 같은데 5분의 13에서 5분의 9를 빼면은 1은 안 나오네. 그러니까 얘는 아니야.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겠죠. 디귿만 잘 찾으면 되는데 우리가 저 내분 비율을 찾아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또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 여기가 A고 여기가 C 그 다음에 B야. 그래서 이렇게 선이 하나 놓여져 있는데 요게 몇 대 몇이냐면 2K 대 K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었고 여기는 2L 대 3L로 내분하는 점이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쪼개볼게요. 자, 요 넓이를 선생님이 S라고 하겠습니다. S. 그러면 요 넓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요 넓이는 2대 1이니까 2S가 되겠죠. 자, 2S인데 여기가 또 3대 2예요. 그럼 여기 넓이는 얼마 되겠어요? 2S에 3대 2니까 5분의 2, 즉 5분의 4S가 될 거고요. 요 넓이요. 요 넓이는 전체 2S에 5분의 3이 되는 거니까 5분의 6S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요 조그만 넓이를 S1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요 큰 넓이를 S2라고 했어요. 자, S2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5분의 6S에 S를 더하는 거니까 5분의 11S가 되겠고요. 요게 S2입니다. 요게 S1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 S1하고 S2의 비율을 찾아라 이거니까 S1은 5분의 4S가 될 거고요. 얘는 5분의 11S가 되는 거니까 다 없애면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4분의 11이 되겠더라. 그래서 여기 디귿은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Z는 4라는 평면이 등장했을 때 Z는 4를 직선으로 볼 수 있는 곳에서 쳐다보게 그리는 거 요게 가장 중요한 측면이고요. 어떤 점들의 높낮이가 있었을 때 내분 비율을 통해서 어떤 점들을 확보할 수 있겠더라. 요거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수능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수능 특강 공간 파트 공부하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앞에서부터 다시 복습하셔야 요번 수능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능 다 잘 보시고요. 자, 우리 확률과 통계 파트도 계속 풀어나가는 연습 좀 해볼게요.